네, 오늘은 프로젝트의 길잡이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질 주제는 이제 해결 방안 찾기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은 이제 로직 트리라든가 또 뭐 우리가 이런 그 블랭크 차트 작성까지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뭐 로직 트리가 특히 그렇듯이 논리적인 것을 분석하는 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면 문제 해결에, 오늘은 좀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럼 어떻게 끌어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분석 기법이었다면 지금까지, 오늘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 기법 뭐 이런 것을 한번 문제 해결에 도입해서 그 기법으로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기법에는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자유롭게 창의적이니까 아무래도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자유롭게 뭔가를 끌어내려고 해도 뭐 잘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사람들이 또 쥐어짜도 뭔가 안 나오고 이러니, 사람들에게 뭔가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강제적인 기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소개하는 기법, 이런 자유로운 기법 중에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 중에는 브레인스토밍하고 브레인 라이팅,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약간의 창의성을 그래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자, 이런 기법으로는 오늘은 여기서 스캠퍼라는 기법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연상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기법 중에는 이제 뭐 주제와 무관한 사물들을 강제로 주제와 연결시켜서 발생하는 방법인데, 이 강제 연상법은 우리가 랜덤 워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랜덤 픽처라는 게 있고, 디딤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캠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강제적인 아이디어 도출 기법 중에는 스캠퍼, 그다음에 자유로운 아이디어 도출 기법 중에는 브레인스토밍과 라이팅,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유롭게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뭐냐를 설명하면, 이것은 이제 1930년에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 생산 기법인데, 또 학습 도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가 회의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의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회의할 수 있는 방법, 기법인데 가법이라고 잘못 표현됐네요. 자, 회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했고, 또 문제가 이제 확정돼서 그 방향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그 문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뭐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한 팀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한 주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이고, 이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서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야, 그거는 너무 유치해라든가, 야, 그거는 누구가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해, 표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구가 주장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 본인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 어떤 소극적이 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 아이디어를 내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니까 공격적인 이런 비판은 좀 삼가하고, 누구나 아무런 얘기든지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첫 번째는 비판 금지예요. 첫 번째 원칙이 비판을 금지한다, 서로. 두 번째는 자유롭게 그래서 발표를 하게 한다. 세 번째는 다량의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끌어낸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그 발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낸 아이디어를 다시 또 그거 연결시켜서 더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이러한 상황에 활용하면 좋은데 어떤 거냐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모두 찾아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하나만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찾아보려고 할 때라든가 망라해 보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 방식을 여러 방식으로 다 열어놓고 접근할 때, 또 개선 활동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래서 뭐 개선점이라는 것도 뭐 한 가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족한 점이 많으면 많은 개선점을 또 필요로 하고 하면 이렇게 개선 활동을 대규모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할 때,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팀원 전체를 참여시키려고 할 때, 예, 그래서 여러 팀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유도할 때도 이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뭐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라이팅은 뭐냐면은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독일에서 개발한 이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 대신에 글로써 적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쭉 돌려 쓰게 만드는 거죠. 계속 옆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수거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쓴 내용들을 다 어떤 그 카테고리로 묶을까 하고 분류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인 스토밍 그냥 무작정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써 막 이런 아이디어 내고 저런 아이디어 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말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극적인 사람은 참여를 안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또 말 좋아하는 사람만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만 자꾸 와서 얘기하고, 이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회의가 전반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면 어떤 표 같은 양식 만들어 가지고 1, 2, 3, 4, 5, 6, 7, 8 쭉, 예를 들면 뭐 그 회의에 모인 구성원이 6명이다 아니면 7명이다 하면 1, 2, 3, 4, 5, 6, 7 딱 번호 쓰고 옆에 이제 A, B, C 뭐 이런 칸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한 3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적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가면서 다 아이디어를 3개씩 적으면 마지막에 수합을 해 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이걸 딱 이제 앞에 붙여놓고는 사람들에게, 자, 이거면 이제 1번이 쓴 A, B, C, A하고 A의 내용이 예를 들면 2번, 4번이 쓴 B와 C의 내용하고 유사하니까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읍시다. 그리고 뭐 또 뭐 1번이 쓴 B의 내용은 뭐 2번이 쓴 A의 내용과 유사하고, 또 6번이 쓴 뭐 C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해가지고 비슷한 것끼리를 묶어서 하나의 분류를 하고, 그래 나서 그 카테고리의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분류로 나눠서 이런 하나의 그 개념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주제로, 그러니까 큰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한 소규모의 주제, 소규모의 문제로 이렇게 3,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또 세부적인 이런 또 내용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로직 트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으로 분류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이미 이거 자유롭게 이제 창의적으로 해놓을 때는 이런 분류가 필요 없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 없는데, 자유롭게 연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안해냈을 때 스토밍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뭐 브레인 라이팅을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이거는 논리정연하게 분석을 해 나갈 때는 이제 논리적인 지난번에 분류 기법, 로직트라든지 이런 기법을 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뭐 불완전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하나의 그 뭐랄까요, 블랭크 차트로 최종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만한 하여튼 블랭크 차트, 예상될 수 있는 스케치로 이걸 또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보충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로직 트리하고 블랭크 차트를 바로 이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보완하거나 더 확장해서 해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걸 다시 또 이후에 그것을 적용해 버리면, 그죠? 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을 한 후에 이것을 정리하는, 분류하는 방식은 로직 트리를 동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또, 그죠? 그러면 좋겠네, 그런 사용 방법을. 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 하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또 과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이팅 연습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에 진행 절차를 참고해서 브레인라이팅 연습을 해보자 했는데, 진행 절차는 첫째 모든 참여자가 원형으로 앉고 BW 시트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시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은색 표가 글씨가 있고 ABC 1, 2, 3, 4, 5, 6, 그다음 빈칸 화이트가 백지가 공란이 메어지는 게 이제 BW 블랙 앤 화이트 시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흑백 종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종이죠. 모든 참여자가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별도의 시트를 놔두고 모든 시트의 상단에 도전 과제를 적고 참여자에게 3가지씩 아이디어를 생각하도록 말하며 시트 첫 번째 열 각각의 박스 안에 아이디어를 적어 넣으면 옆 사람에게 자신의 시트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시트에 3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적어가면 시트가 다 찰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본래 아이디어 시트가 돌아오면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소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제로 아이디어를 그럼 끌어내는 방법. 지금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강제로 하는 기법 중에는 스캠퍼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캠퍼라는 것은 1950년대 미국 광고회사인 BBDO라고 하는 회사, 광고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오스본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도구를 보완해서 1971년에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스캠퍼라는 기법인데, 이것은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캠퍼는 이제 7개의 글자의 단어의 약자인데, 7가지의 이 개념은 첫째는 substitute에서 S, 그러니까 대체라는 개념이죠. 무엇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로 현재 사용 중인 요소나 아이디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을 때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C, 스캠퍼의 C는 이제 결합을 의미하죠. 컴바인.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요소나 아이디어를 합치거나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나 자원을 융합시켜서 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날 뭐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뭐 융복합적인 인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그 융복합을 이제 컴바인,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이디어들을 융합하고 결합해보는 그런 시도가 이제 C, 스캠퍼의 C에 해당하는 컴바인. 그 다음에 스캠퍼의 A는 적용, 어댑터, 적용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다른 문맹이나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변형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이미 있는 해결 방법을 다른 문제에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캠퍼의 M, modify, 수정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기존 아이디어나 요소를 변경하거나 조정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개선이라든지 혁신을 추구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한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개선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 변경하고 조정해 보는 거죠. 다음에 P, 스캠퍼의 P는 put to another use라고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라고 말 수 있겠어요, 그죠? 짧게 말하면 용도 변경인데, 여기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인데 뭐냐면 그 어떤 용도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변경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아이디어나 제품을 원래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보는 거죠, 변형시켜 보는 거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다른 용도나 다른 문제 해결에 현재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때는 이게 유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캠퍼의 E는 이제 엘리미네이터의 약자고 제거를 뜻하죠. 그래서 제거라는 건 기존 아이디어의 요소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제거는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것을 줄여나가고 더 간결하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도움을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캠퍼의 R은 리버스의 약자로 반대, 거꾸로 생각하기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기. 그래서 기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역전시켜보고 거꾸로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점을 찾는 과정.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기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촉진해서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들을 역으로 생각해서 문제의 다른 측면을 탐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매우 부정적이고, 그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NO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는 no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no 아니야, no 싫어, 아니야, no 하는 사람에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너 NO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ON 아니냐, ON. 그러면 너의 생각이 바뀔 거다. 항상 관점을 부정적으로만 살지 말고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ON. 너의 삶에 하나의 새로운 신호등이 불이 켜질 거다. ON. 스위치가 ON이 되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스위치가 불이 들어오는 ON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 될 것이다. 노 하고 불을 끄고 살지 말고 아이디어를 또는 모든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노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서 ON이라는 너의 삶의 스위치를 켜는 방식으로 살아봐라. 뭐 이런 식의 예를 하나에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기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데서도 어떤 기존의 아이디어를 뒤집어서 거꾸로도 생각해 보면 역전시켜서 생각해 보면 다른 하나의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제 스캠퍼를 여러분이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제 또는 문제를 정의하고 스캠퍼의 단계를 각각 적용시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적용한 아이디어들을,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해서,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캠퍼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6가지 방법이다. 이제 여기 교재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의 과제로 최종적으로 또 스캠퍼를 연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과제로 나간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스캠퍼의 방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대체를 해보고, 현재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지 대체해보고, 또는 시간이나 장소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보고, 그 다음에 C, 결합하기는 서로 다른 기능,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을 결합해서 하면 어떨까? 서로 다른 목적을 결합하면 또 어떨까? 음악을 듣기 기능하고, 예를 들면 카메라로 사진 찍기 기능을 결합해서 동영상, 비디오를 좀 더 아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결합하기 기능을. 그 다음에 적용하기, 다른 것에 어떻게 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또 결합할 수는 없을까, 다른 목적과. 그 다음에 적용하기는 다른 것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주어진 조건의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변형하기, 형태나 품질을 바꿔보면 어떨까, 색깔이나 소리나 향기를 바꿔보면 어떨까, 더 축소나 확대할 수는 없을까, 스마트폰의 크기를. 그 다음에 또 P는 용도 변경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같은 재료로 다른 형태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휴대폰 진동 기능을 안마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는 제거하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없애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뭐가 복잡한데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기능이나 버튼을 제거하면 어떨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R은 뒤집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기. 역전시켜서 생각하기. 그래서 역할이나 위치를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반대로 하면 어떨까. 위아래를 거꾸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이 지금 왼쪽에 뭐가 있고, 볼륨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뒤에다가 달아보기도 하고, 밑에다, 아니면 위에다가 버튼을 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죠. 등등 해서 위치나 이런 것도 뒤집어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개선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제가 주어졌을 때, SCAMPER이라는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한번 강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는, 창안해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과제로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